영상에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읽었던 책들 같은 것들을 좀 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건데 인스타그램은 바로바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이미 올렸지만 영상으로는 따로 올리지 못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하나, 둘, 셋, 네 권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력 수업이라는 책인데 박진배 작가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더라고요. 공간에 관련된 책인데 9권 가까이 쓰셨고, 그리고 주로 활동하시는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한적한 시골 마을,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직접 자신이 찍은 이런 공간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오프라인 공간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읽었고요. 특별히 저처럼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이 국내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국외 사례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벤치마킹 하거나 인사이트를 얻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던 책이다. 그리고 여기 이 책에서 제가 배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피크 이지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이 책에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 공간을, 그 장소를 모르는데 정말로 아는 사람만, 알짜배기들만 아는 그런 로컬 공간들을 스피크 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숨겨진 장소들이라는 뜻인 거고, 트렌드에 민감한 현지인들 혹은 장소 지역에 놀러 온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만한 그런 공간들을 소개를 하는 건데, 스피크 이지라는 그런 핵심 차별화를 가지고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이나 공간을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고객들이 무언가를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얻어가는 게 첫 번째 교육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항해적 경험,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되도록 이 매장을 꾸며야 된다, 뭐 이런 걸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책을 읽었는데 부커스 앱에서 읽었어요. 소개를 하자면은 이번 생은 초록빛이라는 책입니다. 환경 작가 박경화 님이 쓴 책이고, 있는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폭풍처럼 대량 비가 내리질 않나? 이게 썩 좋은 신호는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일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한 번 올 때 진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표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어떤 일상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텀블러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진짜 제대로 된 효과, 그러니까 텀블러를 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리 재질 텀블러는 최소 15번을 써야 되고, 플라스틱 재질은 17번, 그리고 세라믹 재질은 최소 39번을 사용해야 내가 텀블러 하나를 산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은 그래도 저는 꽤나 텀블러를 잘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텀블러 종류를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텀블러뿐만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차근차근하게 제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좀 알아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번 생은 초록빛.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 엔솔로지 책이에요. 김초엽 작가님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유명하길래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다, 솔직히 말하면. 다들 김초엽 작가님 소설이 제일 재밌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히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김혜윤 작가님이 쓴 오름의 말들,
이 소설이 제일 재밌었어요. 나머지는 좀 난해했다? 저한테는.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오름의 말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름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거대한 달팽이 같은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개씩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생겼는데 12m짜리도 있고 그 이상짜리도 있고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오름이랑 대화를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을 통역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오름은 단순히 뭔가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로 대화를 해요. 감정을 중요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그 생체 신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이한 존재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름이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전시되고 돈벌이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통역사들이 어떻게 오름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 게 뻔한 싸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다투는 모든 감정들을 이제 이 소설에서 짧게 간단하게 다뤘는데, 오름이라는 특이한 존재와 그것과 대화를 나누는 통역사, 그 관계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투는 감정 싸움에서 느껴지는 그 갈등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선하고 그대로 좀 전해졌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반납을 해버려가지고 없는데, 이 책은 나온 지 꽤 됐죠. 근데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기대를 너무너무 했다. 기대하지 않고 봤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무엇을 기대를 했냐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예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저는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의 연대기처럼 좀 그런 게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배운 점들이 있거든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좀 센세이션했던 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표만을 크게 바라보고 막 달려가긴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어요. 지치고 넘어지고 그냥 쓰러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금방 번아웃이 오고, 내가 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는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목표가 한 달 안에 10kg를 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한 달 후에 10kg가 빠져있다? 뭐 정말로 작정하면 될 수도 있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이걸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하라는 거죠. 그 루틴화가 됐을 때 어느샌가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지향적인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남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괜찮은 수준, 괜찮은 기술, 적당히 잘하는 기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7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술 중에 그 어떤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나의 기술들이 합쳐지자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됐다. 183페이지, 그저 괜찮은 수준까지만 도달해도 행운이 알아서 찾아올 확률이 높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우물을 여러 개만 파고 제대로 깊게 파지 못한 그런 제너럴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잘 사용하면 내가 스페셜리스트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줬던 그런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총 4권의 책을 읽었고요.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돌아오는 주까지는 이 종이책을 다 읽으려고 해요. 어떤 책이냐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월든이란 책이고, 이거는 지금 10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흉가, 재밌다고 해서 빌렸는데 이게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읽고 있는 책 아티스트 웨이, 또 금방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편집하고 이 책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책 다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읽고 있는 게 장미와 나이프 책이거든요. 제가 밀리우 서재를 결국 구독을 했는데 장미와 나이프 너무 재밌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